コンピューター教育で。はい、第、138回だと思います。韓国草野大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ですね、80年代後半、こういった、民衆運動の中で非常に大きな位置を占め、僕なんかは、その時の様子をちょっと知ってるので、非常に大きな衝撃を受けました。韓国の伝統舞踊家のイ・エジ先生についての話を、当時、教え子、また一緒に活動した、イ・ヨンシルさんからお願いをします。오늘은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운동 가운데서 아주 큰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이혜지 선생님에 대해서 이현실 선생님도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좀 일본에 있고 한국에 막 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관심도 많았고 좀 아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실 선생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실이고요. 1965년생이고 1983년에 서울대학교 그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88년에 졸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혜주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이혜주 선생님 문화재단에 와서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혜주 선생님은 거기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학생입니다. 私はですね、イ・ヨンシルさんは1965年生まれで、1983年にソウル大学の、体育教育学科ですね、に入学をしました。イ・エジ先生は、体育教育学科の教授だったんですね、当時。で、88年に卒業して、その後、イ・ヨンシルさんはその後中学の教師として働き、最近ですね、中学の教師を退職されて、今、イ・エジュ文化財団という団体があるんですが、そこで資料の整理などをしているそうです。で、イ・エジ先生の今、いわば教え子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혜지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가 언제고요? 어떤 인상 받으신 건지 좀 그런 이야기부터 부탁드립니다. 저 83년도 입학하자마자 저기 여학생 환영식을 했는데요. 환영회를 했는데 거기 뒤풀이 장소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데서 대학 생활을 한 달 정도 한 기간이었는데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이거를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교육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무용을 해야 된다고 필수로 이렇게 이런 그 커리큘럼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의의를 제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용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무용은 일본 그 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서부터 잘못 들어오고 무용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한국 춤은 왜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몸짓이다. 몸짓이고 그렇게 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하셔서 제가 되게 이렇게 인상에도 남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今ですね、イエジ先生といつ最初に会ったのか、そしてどう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83年にイ・ヨンシルさん入学してですね、
だいたい1ヶ月ぐらい経ってからですね、新入生の歓迎会があり、その場に、終わってからの飲み会ですね、その子に家地先生が来たそうです。で、先生がですね、家地先生が、あの、学生たちに何か不便なこと、不満はないかと質問をしたときにですね、イ・ヨンチルさんは、当時、体育教育学科ではですね、女子学生は、舞踊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踊りですね、これを勉強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これは一体ちょっと、体育と合わな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ちょっと不安を述べたそうです。そしたらですね、EH 先生は、韓国語では無音という発音ですね。これは日本の植民地時代に、韓国に定着した言葉であって、本来の言葉ではないと。本来韓国語ではチュンと言いますね。チュンというのは、体の本当自然な動きであってという話をされて、非常に大きな衝撃、ショックを受けて、また記憶に残っているそうです. 그러면 원래 춤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거죠? 그렇죠. 가서 저는 되게 무용 시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학교 음, 때도. 그래서 근데 가서 인제 무용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되게 별로 되게 불만이 많아서 음, 뭐 "그걸 해야 되냐?" 하면서 여쭙던 건데 그 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춤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음, '아 내가 뭐 춤을 이게 잘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음. で、僕が今ですね、じゃあもともと舞踊にはですね、踊りには興味がなかったんですねと聞いたら、そうだと。で、そういう状況で、家治先生が、舞踊というのは、間違えた概念、間違えた言葉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ですね、非常にショックを受けたということです。그때 여학생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여학생 전체 저희 학년에 1 학년에 90 명이었는데 음, 90 명의 10%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9 명이 여학생이었죠. 9 명이. 그래서 인제 그 다른 남학생들은 무용 수업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됐는데 저희 음, 여학생들은 다 그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과가 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저희가 사범대이기 때문에 음, 졸업하고 나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음, 여자 체육교사는 음, 무용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うん、当時、体育教育学科ですね、全体の学生数が90人でした。で、そのうちですね、女性は、女子学生はわずか9人。で、この授業の中での舞踊ですね、男子学生は選択、女子は必修ということだったそうです。というのはですね、教育大学ですね、卒業してから中学なり高校の先生になるわけなので、学校でですね、教師として、踊りの指導をする場合もあるので、女子学生は必修となっていたそうです。그러면 한 사회에 그 사클에 들어가는 것도 뭐 그런 이해주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저희 게, 한사 네네. 한사이는 제가 가니까 이미 만들어진 인제 막 처음 만들어진 그 동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선배들이 인제 뭔가 좀 이제 체육과니까 저희가 체육 교육과였으니까 그 과 선배들이 음, 뭔가 이게 체육도 되게 다 서양식 일변도로 스포츠 위주로 이렇게 음, 돼 있는 교과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한국적인 우리 몸짓에 맞는 뭐를 할 수 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음. 뭐 당시 시대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음, 뭐 풍물반 이런 거를 쪼금 음, 공부를 해서 나가면은 현장 애들한테 '민족 음,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인제 모임이 시작됐고 이해주 음, 선생님이 같이 인제 논의를 하면서
풍물반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그냥 춤 서클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한사이 서클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인제 선배가 인제 후배들을 인제 신입생으로 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제 꼬신 거죠, 저희를. 그래서 오면은 뭐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이래 가지고 한사이를 저희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 또 되게 체육과에서 의식 있는 선배들이 그 모임을 주도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면은 뭔가 좀 그냥 그 당시 뭐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거에 좀 같이 발맞추지 않을까 해서 한사이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ですね、今、反対というサークルですね。これのことについて聞きました。家地先生の話を聞いて入ったんですかと聞いたんですが、もともとですね、体育、先輩たちがですね、いわゆる体育教育学科ですね、やっぱりスポーツ中心で、西洋的なものですね、それぞれ競技が中心になっているので、もう少し韓国的な、そういう、運動というのか、体育というのか、そういうのはでき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考えた、そうです。で、もうすでにですね、プンムル、いわゆるサムルのですね、チャングとか、県外とかでなく、そういうのもあったわけなんですが、家路先生と相談してですね、もうちょっと幅広く、やったらどうかと、踊りのサークルということで、したらどうかということを受けて、それでもうできたそうです。でも、イアンシルさんが入学した時にはもうすでに、反対サークルはもう存在していて、で、先輩たちからの、なんていうかな、必要勧誘があって、参加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그러면 주로 한사회에서는 어떤 거 배웠던 건가요? 저희 맨 처음에 인제 뭐 장단 음, 그러니까 사물놀이 음, 그거를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정규 음, 학교 학습 시간에는 전혀 고등학교 때까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인제 대학 때 들어가서 인제 북, 장구, 뭐 꽹과리 이런 거 놓고 그거 음, 두들기는 거부터 시작을 했죠. 음, 그 그거 두들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주로 인제 방학이 되면은 그때 음, 당시 인제 농촌 봉사활동 해 가지고 뭐 농촌으로 가서 일손 돕고 농민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우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음, 그거랑 더불어서 저희 한사이는 전수활동이래서 음, 지방 문화재 이런 거를 배우러 다녔어요. 한 일 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음,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83 년도 여름에 간 게 인제 필봉 마을이라고 전라남도 네. 필봉 농악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배웠어요. 그래서 음, 그 필봉 농악 탐구 전체를 가서 여름에 배우고 겨울에 배우고. 근데 음, 저희가 인제 그거를 인제 그 당시에도 상세하시는 분이 따로 마을에서 따로 나와서 음, 그 기능만 가르치실 수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거기가 배우기가 더 좋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음, 그게 인제 이해주 선생님이 그거를 알고 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 기능만 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이게 생활이 되면서 나오는 그 문화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지 그렇게 기능만 익혀서는 안 된다." 해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음. 되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서 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うん。はい、ですね、では、反対でどういうことをなのかということを今聞きました。まず最初はですね、いわゆる日本でも、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が、サムルノリというような4つの打楽器ですね。チャンゴ、プック、ケンガイチン。で、当時はですね、高校まで
学校の授業では一切勉強する機会がなかったわけですね、当時のカリキュラムでは。大学に入って初めて、いわゆるこうチャンダン、リズムパターンですね、リズムを覚えました。で、もう一つはですね、大きいのは、夏休みなどに、農村活動といって、地方、農村に行って農作業を手伝ったり、あるいは、いう活動をしたんですが、反対の場合はもう一つですね、農村を手伝うと同時に、農村に伝わっている地方のそういった音楽、あるいは、芸能ですね、それを勉強しに行きました。83年は、チョンラ南道の、ピルボン農学、非常に有名なものなんですが、そこに行って、夏と冬、学んだそうです。で、その時ですね、実は、ある、なんていうかな、3世というかリーダー役がですね、非常に技術うまい人が、ピルボンではなくて、もうちょっと便利なところで、教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そこに来たらどうかという提案を受けたそうです。しかし、イエツ先生はそれには反対して、私たちは技術だけを勉強するんではないと、農村の共同体ですね、これに根付いた、文化というものを学びに行くということで、それは断ってですね、あの村に入って、学んだそうです。で、当時はですね、そのアドバイスがどういう意味だったのかは、ちょっとよくすぐは理解できなかったんですが、結局、民衆の文化というのが、その共同体に根付い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後でわかるわけです。그러네요. 일본 영화가 아마 남원에 계셨죠? 아닌가요? 나, 누구? 일본 영화계 3세 하셨던 분이 네네. 네네. 남원에 네네네. 양순용, 여러분, 예, 예. 네, 상세분이, 남원에 계셨어요, 그때.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를 안 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음, 마을 굿을 배우고 왔죠, 마을 풍물을 전체. うん그리고 当時ですね、有名な、三世といって、剣狩りを叩くリーダーですね。この方がですね、ピレボンという田舎の村ではなくて、ナモンという、比較的地域の大きな町ですね。ここで教えていたんですが、ナモンには行かなくて、村で、その季節ごとにですね、村を回ってやる、そういう、プンムルという、日本で言ったら神楽みたいなものですね。そういう音楽、を勉強した、学んだということです。에, 그러면 다시 한사이 멤버는 몇 년 정도 있었던 건가요? 당시, 글쎄, 멤버는, 저희 많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요. 한 몇십 명 됐는데, 음, 음, 그냥 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중심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선배들 한 네 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후배들이 한 10명 정도? 음, 10명? 음, 그것도 많았다가 또 없었다가 그때 뭐 동아리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되게 많이 들어와서 공연을 필봉 갔다 오고 이제 10월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공연을 하면은 음, 다 뭐 대학 당국에 다 그 뭐라 그 검열을 한 차례 음,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음, 그게 공연 자체가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음, 그래서 공연 활동은 저희 필봉 배운 거 그것만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고 거의 한 20여 명이 참여했던 걸로 기억이 남아요. その反対のメンバー何人ぐらいだったん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を今しました。まず先輩はですね、中心メンバーが、4、5人ですね。で、また、イ・ヨンシュさん含めて後輩ですね、の中心メンバーが10人ぐらい、だいたい十数名
ということです。で、秋にですね、ピリボンで勉強したことの発表会というのを、やって、その時は20数人集まったそうです。で、当時はですね、そういう集まりをやっても、例えばですね、政治的な話題が入ってると、あの、許可されないということもあるわけですよね。で、で、そういう時代だったわけです。에, 그러면 필름 후에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도 가신가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간 게, 밀양 백중놀이. 아, 밀양 백중놀이는 그게 이제 풍물하고 춤하고 적절하게 음, 있고 되게 신나는 오복춤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죠. 배우고 와서 오복춤을 공연에 많이 이해주 선생님 그 현장춤도 아까 그 뒤에 장면 보면은 음, 북을 이렇게 놓고 그거를 응용을 하는 북춤, 그러니까 공연 제목도 뭐 해방의 북소리, 북이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어서 그 오북춤을 저희가 되게 사랑했던, 그리고 되게 신났던 음, 밀양 백중놀이 음, 전수활동이었어요. で、その他に何か習いましたかと、その次何習いましたかなと言ったら、ミリアン・ペクチュンノリという、ペクチュンというのがですね、日本で言ったらお盆の時に当たるのかな。ここに、ミリアン、継承な、ミリアン共産南道場、네네. 共南、多分そうで 경상남. す。継承南道に伝わっている、ね、王国剣といって太鼓ですね、これを持って叩きながら踊るという、芸能があ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非常に反対、サークル反対でも、いろいろなところで講演をしたそうです。で、これを応用してですね、様々な、他のステージというかな、そういうのも作ったそうです。그 당시에 80년대 전반 중순 정도는 아직은 그런 집안의 문화재는 서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음, 70년대에 어쨌든 뭐, 한국이 뭐, 새마을 운동 이러면서 음, 다 각 지방이나 각 마을에 있는 것들이 다, 봉건적이다 이래가지고 다 없어지고, 음, 혼지야 운동을 많이 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음, 없어졌는데, 그냥 음, 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각 음, 지방별로.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그 지방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다닌 거죠. 찾아다니고, 그게 음, 이제 이해주 선생님이 문화운동 제1세대 그 탈춤 문화운동을 음, 이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중요성을 아시니까 어떤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내지 않으면은 그 삶의 뭐라고 해야 돼요? 연장에서 그 지금 문화재를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거는 그냥 삶과 좀 유리된 그냥 기능만 남아있는 사람들밖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문화재에 음, 그 뭐 보유자라거나 지방문화재에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은 다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거를 일과 그 음, 음, 문화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되는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방 문화재를 방학 때마다 그냥 여름에 겨울에 두 번씩 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죠, 열심히. うんですね、今、そういった、伝統的な文化というのは、まだあまり、知られてなかった
ソウルにもあまり紹介されていなかった時期ではないですかという質問をしました。えそういう部分もありますし、あともう一つ大きいのはですね、70年代にセマウル運動がありました。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地域の様々な伝統的な文化というのが封建的だという理由で、あとはまあキリスト教の影響もあると思うんですが、ということでですね、抑圧されたというか、脈が途切れたというか、そういう側面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で、もちろん一方では、地方ごとにですね、地方の、文化財として、指定して、保護しようという動きも一方ではあったわけです。で、家中先生は今、タルチュム一世代という言い方をしたんですが、あの、仮面劇ですね、タルチュムというのを、ちょうどですね、あの、非常に民衆の踊りであり、民衆のそういった抵抗精神の表れだということで、また広めていった、そういう第一世代にな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そういうのを非常に大事にして、地方に残っている文化財、で例えばですね、それをやれる人が亡くなった場合ですね、もちろん技能は伝わ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った地方の伝統文化を担ってきた人のですね、生活、あるいはそういった共同体ですね、というの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そういうのを直接こう年に2回ですね、各地方を回って、学んでいったそうです。말하자면 그런 한사의 필당 그런 대학생들의 그 당시에 활동 덕분에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는 거네요. 글쎄,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방학 때 뭐 대학생들이 배우러 많이 다니고, 이게 문화가, 이게 한국 민속 문화라고 하고 뭐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게, 저희 뭐 우회 뭐 이렇게 위정자들은 뭐 그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뭐 대학가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그 문화가 계속 돼야 되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운동을, 문화 운동을 맨 처음에 하셨죠. 저희 어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 한국의 문화적인 주체성이나 어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펼쳤죠. ですね、僕がですね、このような反対をはじめとする大学のサークルですね、などの動きによって、現在もそういった地方に残っている文化財が保存されたんですねと聞きました。そうだと、当時の大学のそういう、いわゆるサークル、そして知識人ですね、などを中心に、文化運動としてですね、韓国の、国民民衆の主体性、あるいはアイデンティティですね、として、こういうのが、残ったということです。그러면 좀 그 화제를 바뀌고요. 시간도 네, 네. 그 80년대 후반 이야기를 좀 물어보 네. 예. じゃあこれから話題を変えてですね、80年代後半、の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어디서 부를까요? 그 87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어떤 계기로 그 이혜지 선생님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장례식 때 춤을 추게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알 수 있나요? 그 이해주 선생님이 1972년에 음, 이해주 춤판에서 음, 땅끝이라는 창작 무용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이제 탈춤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근데 음, 이게 이제 한국 뭐 최초의 창작 춤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발표를 하면은 그 음, 당시에는 다 무용 발표에 막 무용 발표 이렇게 하는데, 춤판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거기
그냥 제도권에 이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내용 자체도 그 섬지방에서 그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어 그 소작인들이 주제가 되고, 소작인 그 처녀가 인제 지주한테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성 의식이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공연을 인제 하시고, 그리고 인제 뭐 잠깐 미국에 가셨다가 미국 활동을 하고 82 년도에 돌아오셨거든요. 82 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인제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뭐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신 채로 뭔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제 84 년도에 이혜주 선생님이 춤패신이라고 그런 춤 단체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서 84 년도에 어 공연을 한 게, 첫 번째 공연한 게 나눔꽃이라는 예 불교 의식을 인제 응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골고루 잘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나눔꽃을 했고, 그다음에 85 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정신대에 관한 주제로, 그러니까 뭐 조선 여성의 뭐 순환사, 여성의 순환사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도라지꽃이라고 하는 공연을 또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86 년에는 춤과 미술의 만남에서 춤하고 미술, 저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술 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전통춤과 연결을 가지고 되게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하시고, 이제 87 년에 인제 바람맞이를 인제 어디 조그만 소극장에서 한 일 주일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일 주일간 하는 그 기간에 한국은 인제 밖에서 6월 투쟁이라고, 유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 집회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격렬하게 밖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잖아요, 87 년도 6 월에. 그 과정에 인제 그 계기는 86 년도 말에 그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그게 인제 계속 내려오는 거고, 이혜주 선생님 바람맞이에는 인제 박종철이 그 물고문이 직접적인 선생님의 그 영감이 돼 가지고, 창작의 영감이 돼서 거기서 인제 물춤을, 바람맞이는 인제 시춤, 물춤, 불춤, 꽃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게 거기 안에 인제 당대에 현황이 되는 것들을 다 몽땅 담으셨죠. 87년 그 바람맞이에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인제 뭐 어 물춤에는 뭐 박종철이 뭐 물고문 다루고, 불춤에는 그 당시에 막 분신도 많았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기 고문 막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쟁점이 되는 상황들을 다 그 춤에 담으셨어요. 담고 그 読みがちょっと翻訳하겠습니다. 네네. ね。はい。ですね、今僕がですね、次の87年の、イ・ハンニョルの葬式の時の踊りですね、についてちょっと聞きたいんですが、聞きました。そしたらですね、いわゆるイ・エジュ先生がですね、1972年から、いわゆる社会性のある時事的なテーマの、踊りの発表というのを毎年行っていました。72年にはですね、タンという土ですね、というのは、シャーマンとか伝統民族信仰でのそういう儀式のことです。で、ここではですね、小作人の少女が主人公で、そういった社会性を帯びた、踊り
を作ったわけです。で、ここの時にね、初めてですね、舞踊発表会とか、舞踊という言葉を使わずにですね、チュンパン、チュンは韓国の固有語で踊りですね。で、パンというのは場所という意味ですね。そういう名前で、作ったそうです。で、これはですね、当時、イエジ先生が、韓国の伝統的な芸能の一つのターチャン、仮面劇の、様々な、踊り手からですね、学んだというのも含まれているそうです。で、その後ですね、イエジ先生、アメリカに行ったりとかいろいろして、で、結局82年に韓国に戻ってきます。で、当時はですね、80年に皆さんもご存知の、クアンジュ518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で、どうにかこれを何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がずっとあったそうです。で、84年に、チュンペイシンという、踊りの団体を作ります。で、そこがですね、発表したのが、ナヌンク、分かち合う、儀式ですね、というテーマの踊りを発表し、また85年、翌年85年には、日本軍慰安婦ですね、をテーマにした、当時まだ誰も、話がしなかった、そういう日本軍慰安婦をテーマにしたですね、あの、お踊り、トラジコっていうのかな、これを発表したそうです。で、また86年にはですね、踊りとチュンと、美術を、一緒にやるパフォーマンスですね、を行い、そして87年にパランマジという、踊りを1週間にわたって小劇場で行ったんですが、その時にですね、外では民衆構想が、大きな民主化運動のデモがあったわけです。바람맞이라는 게 무슨 뜻이 어떤 뜻이죠? 바람을 맞는다. 뭐 말 그대로 그건데요. 그 예. 뭐가 뭐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 이런 음, 것들 뭐 이런 게 인제 역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음, 그 어려움이 인제 바람, 그 바람을 인제 헤쳐나가야지만이 뭔가 이 진일보하고 음, 발전할 수 있다 해서 그 말 그대로 바람을 맞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음, 바람을 뭐 이렇게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음, 바람을 맞고 인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의미로 바람맞이라고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うん。그래서 인제 パランマジ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と今僕から聞きました。パランはあれですね、風ですね。で、マジっていうのは、向かうとか、風に当たる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結局、風というのがいろいろな様々な困難なこと、大変なことですね。で、これを避けるのではなくて、これにぶつかってですね、克服していくという、意味で使った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で、この踊りの中ではですね、えーその時の1月にパクチョンチョルの拷問によるえー死亡、殺されてますよね。で、その中の例えば、水をテーマにした踊りは、そういうの、パクチョンチョルの拷問致死の話が出てきますし、また火をテーマにした、踊りでは、当時はですね、抗議の分身自殺、焼身自殺というのも非常にあったので、そういう話も、その踊りの中に出てきたそうです。 그러면 87년에 바람맞이에는 그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화제가 된다라고 그럴까, 문제가 되었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네. 주목받던 건가요? 이게 인제 그게 인제 극장 조그마한 극장에서 이거를 인제 공연을 한 1주일 정도 하고 그리고 인제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계속 음, 6월 뭐 항쟁으로 계속 이제 군부 독재 퇴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막 일어서는 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대회 뭐 이런 게 이제 뭐 시간 맞춰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해 6월 26일 날 이 바람맞이를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저희가 더 거의 정점 찍으면서 그 당시 이제 노태우 그 당시 민자당 대표였는데 그 전두환 정권 그 다음을 이제 했던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6.29 선언이라고 이제 민주화 뭐 7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워낙에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항복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26일 날 이 바람맞이가 신문지상에 뭐 어느 뭐 여교수의 시국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일면지에 춤추는 모습이 게재가 되고 그 춤이 어쨌든 뭐 6.29 선언까지 더 연결하는 뭐 그런 이끄는 더 힘이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은 용기 있게 그렇게 교수까지도 나가서 시위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계속 이제 군사 독재 퇴진과 그다음에 민주를 쟁취를 위한 그 싸움 중에 이한열이가 저기 그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류탄에 맞고 사경을 헤매죠.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리고 7월 9일 날 이한열이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한열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면서 이한열이 장례식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해서 이건 되게 한국적으로 치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서양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이해주 선생님이 그 앞에서 한풀이 뭐 춤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썽풀이 춤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춤을 추면서 그 웅구 행렬을 앞에서 이끌면서 이제 시청까지 연세대에서 시청까지 가두행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계속 춤추면서 그렇게 이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해주 하면은 이제 시국춤 추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거의 뭐 100만 명, 150만 명 길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다 나와서 뭐가 뭔지를 몰라도 앞에서 조그만 흰 옷 입은 조그만 여자가 그냥 어떻게 하고 가니까 그게 이제 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뭔데 저러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이한열이 장례식 이후로 모든 집회 현장에는 이제 애주 선생님을 이제 초청하는 애주 선생님이 이제 가서 그래서 뭐 필요한 진홍굿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이라든가 뭐 이런 춤들을 계속 추는 계기가 되는 거죠. ですね、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そのバランマジというのを、非常に小さい劇場で1週間行ったわけですね。バランマジ공간사랑에서 했던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공간사랑, 아니요. 공간사랑이 아니라 연우소극장. 연소극장. 네네. 아, 연우극장이 조그맣게 옮겨가면서 小劇場という小さい劇場でやったんですよね。で、1週間の公演が終わった後にですね、6月26日にソウル大学のアクロポリス大運動場ですね、野外劇場と言えばいいかな。そこでやったらですね、時事的な話題も含まれているので、新聞にも非常に大きく出たわけですよね。観客も大きくですね。で、とりわけですね、女性教授の自国チームですね。自局チームだな。というふうに、
タイトルが出て、非常に大きく報道されたそうです。で、そしてすぐですね、6月29日に、いわゆるノテウの、民主化の宣言がありますよね。大統領を直接選ぶという、要は民主化運動の勝利と言えますが、そこに行くんですが、そして非常にイエチ先生の、が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ります。で、あとですね、イ・ハンニョルがヨンジャの遠征大学の前でデモにして、再リーダーにあたって、で、結局7月の9日に亡くなるわけですね。で、その時に、では、どのように葬式を行うのかという話になったそうです。で、イージ先生の話によると、いわゆる西洋的なそういう葬式の形ではなくて、韓国の伝統的な形の、葬式にしようということ意見が、出されてですね、で、結局、遠征大学から、ソウル市長、市役所まで、の間ですね、イ・エジ先生が、先頭になって踊りを踊りながら行進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EH 先生の、自曲中というのが非常に有名になって注目を浴びます。で、その後ですね、様々な集会あるいは、亡くなった方の、葬式などで、先ほどもビデオでお見せしましたが、EH 先生が呼ばれて踊るというふうになったわけです。네, 이한철 선생님도 7월 9일 날은 현장에 계셨던 건가요? 네네. 거기서는 같이 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징을 쳤어요. 아, 선생님 장단 춤추실 때 징을 음,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7월 달 뭐 8월 달 계속 전국 순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음, 그때 뭐 그런 민주 집회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하고 했거든요. 각 음, 도시별로. 음, 그러면은 어디 부산에서 어디 사면은 선생님 가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그 공연을 거의 바람맞이 형식의 공연을 선생님이 거의 뭐 88년도까지 계속 하신 거죠. 바람맞이 공연을 제가 87년도 말까지는 음, 선생님이랑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했죠. 음, 그래서 그 열기가 어떤지, 그 춤이 어떤지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저는. 음. 나중에 그 비디오도 공개되죠? 어, 영상. 네네. 거기 현장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음, 없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예주 선생님 자료가 그 뒤 뭐 선생님이 이런 춤만 추신 게 아니라 음. 또 승무 인간 문화재이셨잖아요. 네네. 좀,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中継。ですね、結局、イオンシル先生さんに、7月9日の現場にはいたんですよねって話を聞きました。そしたら、イエージ先生の後ろでですね、チンですね、大きなドラみたいな楽器ですね、これを叩い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の後ですね、各地で民主化運動が盛り上がり、その中でですね、招待をされるということが88年まで続いたそうです。イオシルさんはですね、87年に、88年に卒業したので、88年以降のは87年まで、参加をして、家路先生と一緒に全国を、回ったそうです。네, 뭐, 8시가 슬슬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 선생님 그 승무나 그런 전통적인 인간 문화재도 되셨던 건가요? 존스죠. 네네. 네. 1996년 말에 이제 승무 인간문화재가 지정이 되세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승무 이제 한국 전통 뿌리, 한국인의 몸짓의 뿌리는 과연 어디인가 뭐 이거에 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음, 승무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보는 시야를 시각을
엄청 넓히시고 가셨죠. 88년도 이게 지금 통일춤이 거의 현장에서는 마지막 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맞이의 그런 진혼춤들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춤은 통일, 한국 사회는 민족 문제인 분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통일춤이 필요하다 하면서 통일춤을 이렇게 마지막 추셨는데 88년도 일본에 가가지고 반전 반액 뭐 이게 보일까요? 네네네. 뭐ちょっと 얼굴이 앞에 예, 예. 예, 예, 아사히 보입니다. 신문 이렇게 로 통일그 네. 네. 이게 88년까지 예. 네네. 이거 하시고 이제 뭔가 진짜 100일은 뭔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 몸짓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런 운동판 이런 것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전통 그동안 이분이 인제 어렸을 때부터 전통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단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셨죠. 전통춤으로 다시 가서 승무를 더 본격적으로 수련을 하고 인간문화재가 되시고 그리고 인제 그 뒤로도 인제 뭐 생명춤이니 자연춤이니 이런 하도록 계속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80년대에 그때 그 시제에 뭐 민족적인 그 당시의 쟁점이나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쟁점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춤들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마지막까지도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춤의 정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다 죽은 자를 다시 되살리고 아무튼 죽음으로부터 그런 생명을 찾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시면서 그 일에 끝까지 매진을 하신 것 같아요. その後ですね、例えば、家地先生は、日本にも行ってですね、統一区トンイル区かな、を、指導したりということも行い、で、その後はですね、いわゆる、もともと、幼い頃から踊りを習って、大学生の時にも韓国の伝統的な踊りも、習っていた方なので、その後ですね、また、伝統的な踊りに戻りですね、96年に澄んだ僧侶ですね、の踊りという非常に長い踊りです。で、これの、人間文化財に指定をされます。で、その後ですね、もともと習っていたそういった伝統的な踊りを、またもう一度戻って、研鑽し、で結局ですね、この伝統的な踊りも、80年代後半の、時局地ですね、もう、結局命ですね、生命を、生かす、生命のための踊りということを、亡くなった方に対してまた命のこう呼び起こす、そういう踊りだ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では、時局チュンも、そういった、韓国の伝統的な古典舞踊も、家地先生の中で同じ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ん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마지막에 마지막에 질문 하나 물어보고요. 네네. 선생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가장 이해주 선생님 또 그 영향 받은 부분은 어떤 거예요? 역사관이죠. 음, 이해주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은 거는 음, 저는 선생님이 춤이 특별했던 거는 되게 역사관이 투철하셨던 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특히 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음, 우리 몸짓도 정확히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쟁점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기 삶으로. 그러니까 이혜주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춤을 추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춤으로 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춤이 항상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춤꾼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고대 뭐 이렇게 문명까지 가서 그냥 그걸 현지 뭐 이렇게 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현지 발로 뛰어가서 발로 다 이렇게 답사를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춤의 뿌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거를 연구하시면서 나온 게 이제 영가무도라고. 우리 춤은 그 원래 악가무 뭐 이게 일체되는 게 한국 문화의 한국 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근데 거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저기 고대 뭐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한국 민족이 했던 소리가 있대요. 뭐라 해야 돼? 그 본질적인 그게 영가무도라고. 그러니까 읍조리를 영했다가 노래가 그다음에 뭐 춤출무 그다음에 띨또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읊조리다가 그게 노래가 되고 노래가 이제 가락이 되면서 춤이 되고 춤이 이제 막 가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도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른다 해서 그 형식을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셨어요. 영가무도에 되게 중요한 거를 그거를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춤의 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역사 의식이 되게 투철하신 분이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今、僕がですね、最後に EH 先生からどのようなことを一番影響を受けましたかという質問をしました。そしたらですね、ユンシュさんは歴史観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くれました。やはりですね、韓国の漢民族の歴史ですね、それを正しく知ることによって、体の動き、あるいは自然に動いてくるね、あるいは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すね、主体性というものが、踊りにもこう現れるということです。で、そして、今生きているそういった命ですね、そこが表現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で、やはりですね、そして歴史を勉強、EH 先生、歴史の勉強とですね、本だけではなくて、現場も訪ねて勉強されたそうです。韓国の踊りですね、その起源が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いろいろ、探して、四眼駆動、ちょっとこれ僕初めて聞いたので、後でちょっと調べます。非常にそういうのも、明らかにして、YouTube などでも発表してると言ってるので、ちょっとそれは後で僕調べて、皆さんと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一応ですね, 일단 선생님 이야기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네. 간단하게 질의응답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はい、じゃあ皆さんちょっと顔見せ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いましょう。ね。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다 끝난 건가요? 네, 질의응답 조금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ですね、どなたか質問があれば、自由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いいですか。はい、じゃあ田崎さんお願いします。台湾に住んでいる台湾に住んでいる田崎ですけれども、私半月前ぐらいにですね、たまたまFacebookの方に台湾の伝統
芸能、伝統音楽、こういったものの、伝承をどういうふうにするのか、うん次の世代にどう伝えていくのかというようなのを、Facebook に投稿しました。うんあの、台湾にはですね、国立台湾学院、戯曲っていうことがですね、うんそういうのがあってですね、うんそこで子供たちが勉強してるんですね。うんで、小学校の4年、5年、6年生から中学校、高校生まで含めて、うん伝統芸能、伝統音楽をやりたいという子どもたちを集めて、それで国立の、専門学校ですね。うんそれでずっと勉強します。うんで、それを卒業したら、狂劇の、演員っていうんですか、演じる人になったり、あるいは伝統音楽の演奏家になったり、あるいは小学校、中学校、高校の音楽とか芸術なんかの先生になったり、あるいは研究者になったり、いろんなことをやる専門学校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がですね、結構珍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特に私がそういうFacebook に投稿をしたら、日本のアーティストの方から、あの日本にはそういう制度がないからとてもいいね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ね。それで韓国でも今の話を聞けば、大学になって初めてそういった勉強をしたり研究したりするよと。それで本当にこの伝統芸能、伝統音楽の伝承をどうするの、どうした方がいいのか、こういったのが韓国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をちょっ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토사키 선생님의 지금 대만에 계세요. 네네. 그인 대만분이고. 네, 대만에서 좀 전통적인 음악나 연극, 경극적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국립대만 학원인가?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서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네네. 졸업하면 경극의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전통음악의 연주자, 네네. 아니면 학교 교사나 연구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전통음악이나 전통 연극의 그런 거 전식의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가르칠 데가 없어요. 일본의 경우에. 네네. 네, 일본에는 좀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국립 전통 국악학교가 있어요. 국악학교가. 중학교부터. 네,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가정 끝나면은 음, 전통원이라고,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그리고 교육기관이, 네, 전통원은 만든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음, 1900, 80년대 이후에 아마 만들어진 음, 걸로 알고 있고, 국립중고등학교, 국악학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70년대부터 아마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음, 있었던 걸로 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튼 국악은 그 양성기관이 거기를 통해서, 근데 아무튼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되고, 이제 각 나와가지고는 국립국악원이라는 또 단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 모두 뭐 거기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교육기관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오디션을 본다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악, 뭐, KBS, 서울대도 국악과 있죠. 네네, 국악과, 각 학교별로 국악과가, 서울대 국악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 대학에 제가 몇 군, 아니, 거의는 아니지만 대학별로 국악과를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는 걸로. 그리고 음악 기관에 음악 교육에 전통 음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없어요. 아, 저희. 없어요? 네네. 중학교 때도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전통음악이 음악 시간에 하는 건데, 딱 뭐 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아, 그렇구나. 예,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교사가 할 수가 없으면, 배운 적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ね、알겠습니다。ですね、韓国の場合はですね、例えば伝統音楽で言うとですね、専門の中学校、高校があります。で、また国が作った伝統院というのかな、という教育機関もありますし、また大学ごとに、古典音楽の、学科なりコースがあります。ソウル大学にもありますし、そう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ね。で、今ですね、一応正規の小学校、中学校の音楽の授業の中にも、一応伝統音楽については載ってるんですが、教師が教える実力があれば、経験があれば教えられるんですが、教師がそういった経験がないと教えていないという現状だそうです。よろしいで、古典舞踊も大体同じです。いや、台湾にはそういう子供の時から国立の専門学校できちんと教育する。そして子供たちもですね、結構優秀じゃないとダメなんですよ。優秀な子供であって、あと体の敏捷性とか、柔らかさとか、あと、声がどういうふうに綺麗な声をしてるの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で入学が許されるんですね。結構厳しい入学試験のようです。ただそこに入ると、ずっと勉強して、あとはまあ、すいません。ちょっと田崎さん、回線が途切れてしまって、聞こえた部分だけ訳しますね. 대만 교회는 그런 국립의 교육기관이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이 그 아이의 특성나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해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ちょっと台湾の話はそのぐらいにしてですね、統一区の話が出たので、確かですね、家地先生、日本に行った時にファン・ソゲンさんと一緒に行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聞いてみますね。이해지선 선생님이 일본에 가셔서 제일교포 젊은이들이 지도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황석영 선생님도 같이 갔던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네요. 좀 저도 기억이 애매해가지고, 네네. 예, 재단에서 좀 그런 기록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게 아마 80년대 말에 그냥 일본을 몇 번 가신 것 같아요. 한 번 가신 게 아니라. ね、그러니까, 僕がですね、今ちょっと、87年、8年ぐらいに、東京は総評会館で行ったんですよ。で、僕の知っている、在日の友人も何人か出たんですが、トンイルクと言ってて、これがですね、ほとんど、なんとか資料に残ってなかったりとか映像がなかったりしてて、ぜひそれちょっと調べてくださいと頼みました。作家のファン・ソギョンも一緒に来たんですよ。で、指導したんですよね。ちょっと、それは僕の感じです。はい。もう、21分ですが、他に何か質問あれば、一人だけ受けます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どうぞ、宮崎さん。こんにちは。先ほど失礼いたしました。ねえねPC の不具合で。でですね、3、4年ぐらい前にですね、はい。初めて、日本の京都か広島の朝鮮人学校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この学校の、高校生たちが、韓国のその踊りを
してくれたんですね。うん。で、それが、僕は初めて見たもんですから、その舞踊になんか、伝統舞踊とか、そういうのが、いろんな、こう、形があ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知ってですね。だから朝鮮人学校で、その選抜された、子たちの踊りっていうのが、一般的にはどういう踊りなのかなっていうのが、とてもちょっと気になってですね、今聞いてみ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話は途中までしか聞いてないんですけど、それは若いヨシルさんわかるかだからな。決まってるんですかね。なんかすごい壮大な踊りだったんで。ですね、むしろ僕の方がその辺はわかるかもしれないんで。じゃあいいですか？あ、そうですか。はい。ですね、朝鮮学校ではすごく伝統音楽を大事にします。それで伝統。それは朝鮮の昔からある伝統楽器、伝統の歌と踊りなんですよね。で、グループで結構華やかでしたわ。そう、それと華やかでした。はい。あの、あの、朝鮮学校を出た後は、専門に、東京と京都にあると思いますが、歌舞団という歌とか音楽とかをやる、専門グループがあります。はい。そういった専門グループが、在日の社会でいろんなイベントに出かけていって、そうですね。朝鮮の、音楽とか踊りとかを見せるんですね。で、やっぱりそれはすごく皆さん、感動されますよね。在日のそうしまし人たちも感たね。動するし、日本人はい。が見ても、すいません。日本と全然違いますから、中国、す宮ごくいいな崎さんというのに、はあります。はい。일본에 있는 민족학교, 에서 방문해서 전통무용 본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민족학교 어느 쪽이라고 하면 조선용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하는 춤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근데 타사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네, 좀 대답해 줬습니다. 이현식 선생님 일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안 가봤습니다. 일본에 안 가봤네. 네네. 그러시구나. 다음에 꼭 가보세요. 네네. イエス先生、まだ日本に行ったことがないと言ってますので、で、今の2人の話ですね、実は僕はちょっと言い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ここではあれなんで、Facebook に書き込みやしておきますね。結局ね、わかりまし北の音楽は西洋的な枠の中で作ってるんですよ。だから楽器も改良して、西洋の五線譜を改良しちゃったんですよね。ちょっとそれが個人的には問題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ちょっと多いです。죄송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자료, 동영상 정리되면 네, 네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今後ですね、資料や動画が整理できたら、連絡くださいと、見たいですと言いましたので、で、先ほど話に出てきた、ピルボン門は、実は僕もちょっとこれ習ったことがあります。あとは、オブクチュン。これも習ったことあるんだな、そういえば。ミヤンペクチュンノリ。ピルボン農学とミヤンペクチュンノリで조금 배웠어요, 저도. 백진놀이고요. 아, 조금 배웠어요. 네네. これ動画がありますので、YouTube で、リンク上げときますね。こういうものだということで。はい。今日はですね、初めての試みだったんですが、どうも、皆さんちょっと顔で最後挨拶して拍手し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ね。이현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됐나 앞으로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で、はい、ということで、来週と今後の予定だけ、言って終わりにします。来週もですね、夜7時から、
ガラッとテーマが変わります。最低賃金と、非正規雇用ということで、インチョンで、非正労働組合の地域労組の組織化をしているイ・ヒョンジンさんという方、もう40年近く労働運動をやっている方が、登場します。で、ですね、実は僕も今、非正規労働者ですので、誰かの給料を、明細を見てもらって、ちょっとこれはこうだ、あれはあれだという話もしてもらおうかなと考えております。僕も今、最低賃金ギリギリで働いております。で、28日はですね、まだちょっと、人が決まってなくて、明日、明後日決めようと思います。今考えているのはですね、ベトナムでの、民間人虐殺の問題ですね。で、つい最近、裁判で、国家の賠償というのが認められるという判断が出ましたね。この関連して、韓米平和財団にちょっと頼もうかなと考えています。また決まったらお知らせします。で、3月4日、3月の第1週はですね、最近の東アジアの軍事情勢について、軍隊、開かれた、軍隊市民の会という、韓国の団体の、活動家からですね、最近の東アジア情勢について、とりわけ軍事的な情勢について話を聞こうと思っ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今日はまたいつものようにドタバタしてしまいましたが、この辺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時間は全部7時からですか？ですね、来週、3月4日も夜7時です。多分28日も夜7時になると思います。すいません。僕、実は土曜日も午前中仕事があって、午後2時というのはやっぱり体力的に持たなくて、きついので夜になってしまいます。ということで、どうも、吉田先生、감사합니다。消えた。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今日は終わります。じゃあ、失礼します。石田さん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と、横山さん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